아이들이 좌절하고 실망할 때 그 순간을 어떻게 하면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힘든 감정을 잘 이겨내고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우리 아이가 뭔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나 못하겠어 하면서 포기해버릴 때 진짜 부모로서 참 난감하고 마음도 아프잖아요. 정말 흔한 일인데도 막상 닥치면 너무 어려운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아이한테 진짜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왜 좌절감을 느끼는 걸까요? 아이를 효과적으로 도우려면요, 그 첫걸음은 바로 아이가 힘들어하는 그 감정의 뿌리가 뭔지 그걸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이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좌절감하고 실망감인데요. 좌절감은 목표를 이루기가 너무 어려울 때 느끼는 답답해, 난 안 되나 봐 하는 무력감 같은 거고요. 실망감은 이럴 줄 알았는데 하고 기대가 무너졌을 때 느끼는 속상함이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꽤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어떨 때 아이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스스로한테나 주변에서 너무 많이 기대할 때, 혹은 자기 능력에 비해서 과제가 너무 버거울 때도 그렇고요. 당연히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도 그렇겠죠? 또 친구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도 아이들은 힘들어하죠. 이걸 보시면서 우리 애는 이럴 때 좀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바로 경기에서 진 아이의 경우입니다. 이 패배감에 푹 빠져 있는 우리 아이, 어떻게 코칭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 아주 효과적인 3단계 접근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아이의 마음을 열어야겠죠? 노력을 칭찬해주고 그 감정에 깊이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의 시선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경험이 그냥 징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의미를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이기는 것도 물론 좋지. 근데 엄마 아빠는 네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 와, 이 말 한마디가요, 아이의 자존감도 지켜주면서 노력의 가치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또 다른 상황입니다. 바로 시험을 망쳤을 때. 이런 학업 문제로 좌절한 아이의 자신감,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3단계 접근법이 아주 유용합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주세요. 아이의 실망감을 에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둘째,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확 덜어주세요. 성적이랑 너라는 존재는 전혀 다른 거라고 분리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왜 그랬을까? 원인을 같이 한번 차분히 분석해보고 다음엔 이렇게 해볼까? 하고 전략을 함께 세워보는 겁니다. 이럴 땐 이런 말이 아이한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시험 점수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 알아. 나한텐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 바로 이 말이 아이의 존재 가치를 성적표 한 장에서 분리시켜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어쩌면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상황일지도 모르겠네요.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계속 실패만 하니까 지쳐서 에이, 난 안 되나 봐 하면서 다 그만두고 싶어 하는 아이. 이런 아이는 대체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이때 핵심 전략은 딱 하나예요. 바로 작은 성공을 다시 맛보게 해주는 거. 우선 아이의 그 좌절감을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나 이거 해냈었네? 했던 작은 성공 경험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자신감을 살짝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눈앞에 있는 그 거대한 목표를 아주 작고 쉬운 단계로 잘게 쪼개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볼 용기가 생기거든요. 여기에다가 어려움을 이겨낸 멋진 사람들 이야기, 롤모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계속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지? 엄마도 그 마음 알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
너 예전에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수십 번 넘어져도 결국 해냈던 거 기억나? 너한텐 그런 힘이 있어. 이렇게 아이 감정은 먼저 알아주면서도 아이 스스로도 잊고 있던 내면의 힘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정말 현명한 방법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우리 부모님의 태도입니다. 부모님의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진짜 단단한 토대가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아이의 감정을 별거 아닌 것처럼 축소해버리는 말. 아니, 겨우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속상해해? 이런 말이요. 진짜 이런 말은 아이의 마음을 그냥 쾅 닫아버리게 만들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하는 거죠.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냥 딱 한마디. 지금 정말 많이 속상하겠다. 이 간단한 한마디가 가진 공감의 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결국 우리 아이의 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핵심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조언은 나중에, 공감부터 먼저, 그리고 넘어져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또 부모인 우리부터가 실패했을 때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넘어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이 한 문장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좌절과 실망은 아이의 정신력을 키우는 필수적인 성장통이다. 네, 성장통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가 겪는 그 힘든 감정들이 결국 아이를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정말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